네, 여러분. 저희 이번 시간에는 논작물 나머지 내용이죠.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법 그리고 지급 기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 교재 보시면 여기 답원 여기 볼 차례인데요. 자, 먼저 별만 해당하는 내용 저희 배웠었죠, 지난 시간에. 자, 보험금 이름은 이양직파불능보험금입니다. 이러한 이양직파불능보험금은 왜 지급하냐, 언제 지급하냐, 먼저 지급 사유 보시자면은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농지 전체예요. 농지 전체를 이양하지 못하거나 직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자,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보험 가입 금액의 몇 프로를 15%를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나와 있고 자, 불능입니다. 이양이나 직파를 하지 못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그 이후로 보험 계약은 소멸한다. 여기까지 같이 묶어서 봐두시고요. 자, 지급보험금 구하는 공식 아래 박스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자면은 자, 이양 직파불능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의 15%를 지급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특이사항 뭐냐? 자, 작년까지만 해도 원래는 이양 직파불능보험금이 보험 가입 금액의 10%를 지급하는 거였는데 우리 이제 올해 교재가 개정되면서 15%로 지금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개정된 내용, 개정사항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학습하시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은 비율이 15%구나. 자, 요거 무조건 암기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양 직파불능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유가 있는데 자, 지급 거절 사유 바로 아래 나와 있죠. 자, 지급 거절 사유 보시자면은 계약자가 논둑을 정리하지 않았어요. 논가리를 하지 않거나 비료 시비, 제초제를 살포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네 가지는 우리 논작물에서 기본적인 계약자가 해야 될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라고 했는데요. 자, 요러한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았어. 자, 이러면은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다. 자, 당연한 내용이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를 해라. 요 내용이고요. 자, 보험 계약 소멸 나와 있네요. 이양 직파불능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에 대한 보험 계약은 어떻게 돼요? 소멸돼요. 자, 이러한 경우에 당연히 환급보험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지급했어.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다.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벼품목에만 해당하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보험금의 이름은 제2양 재직파 보험금이에요. 다시 이양하거나 다시 직파하는데 돈을 들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언제 지급하냐?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자, 이번에는 면적 피해율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해야 돼요. 그리고 계약자가 재이양하거나 재직파를 한 경우에만 이러한 재이양 재직파 보험금을 몇 번 지급해요? 1회만 지급한다. 한 번만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아래 박스에서 다시 보험금 구하는 공식 보자면은 자, 이번에는 보험 가입 금액의 25%를 지금 계산하는데 여기에다가 면적 피해율 그러니까 보험 가입 면적 대비 피해를 입은 비율이 면적 피해율인데요. 그 면적 피해율을 곱해서 우리는 재양 재직파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지급 사유 그리고 지급 보험금 구하는 공식 여러분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래 3번 보시면 이번에 경작불능보험금은 어떻게 산정하냐 나와 있어요.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사유 여러 번 살펴봤죠. 자,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자, 이번에는 식물체 피해율 나오는데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자,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이번에 교재가 개정되면서 추가된 내용이 있다 그랬죠. 자, 제가 지금 밑줄 긋는 이 내용입니다.
자, 기본적인 경작불능보험금은 식물지폐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 주세요라고 신청한 경우에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한다 이건데요. 우리 논작물에서는 지금 이 분질미란 게 추가됐어요. 자, 그러니까 분질미의 경우에는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집 피해율이 60%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 주세요 이렇게 신청한 경우에 우리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의 경작불능보험금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선택한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일정 비율 어떻게 되냐 먼저 살펴보시기 전에 적용 품목 나와 있죠. 자, 적용 품목은 벼밀, 보리, 귀리다. 자, 마찬가지로 귀리가 올해 개정되면서 추가가 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조사료용벼, 동물이나 가축의 먹이로 사용되는 조사료용벼는 없다. 이렇게 한 개 정리하시고요. 자, 이러한 경작불능보험금 지금 어떻게 지급되냐? 자,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각각의 지급 비율을 곱해서 지금 우리는 경작불능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요 표에 있는 지금 지급 비율 암기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아요. 자, 암기하는 방법 아주 심플했습니다.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을 뭘로 나눈다 그랬어요? 숫자 2로 나눠주면 되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각각의 우리 자기 부담별 지급 비율 나오는데요. 여기에서의 특이점은 여기 15%의 경우에만 주의해라. 자, 자기 부담 비율 15%를 넣어보면은 자, 100 마이너스 15를 2로 나눠주는 게 되는 거죠. 자, 이거 계산하면 몇 나와요? 100 마이너스 15를 2로 나눠주면은 우리는 42.5 나오는 거 알 수 있는데요. 자, 15% 경우에만 소수점 이하 절사. 자, 그래서 42.5지만 42%로 적용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자,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이 15%인 경우에는 42.5로 계산이 되지만 42%로 적용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 귀리가 개정되면서 추가가 된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자, 귀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 비율이 20, 30, 40%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귀리는 10%랑 15%가 없다. 여기까지 추가 암기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번에는 조사료용벼의 경작불능보험금 어떻게 지금 지급하냐 그 내용 나와 있는데요. 조사료용벼의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보장비율 곱하기 경과비율이다. 먼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먼저 보장비율이 뭐냐? 보장비율은 계약자가 보험 가입을 할 때 선택한 비율을 우리는 보장비율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경과비율은 뭐냐? 경과비율은 나번에 그 내용 나와 있죠. 자, 경과비율은 사고 발생일이 속한 월에 따라 계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조사료용벼. 자, 보장비율 나와 있죠. 보장비율은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하는 건데 계약자가 나 45%로 할래, 42%로 할래, 40으로 할래, 35로 할래, 30%로 할래 요거에 따라서 지금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측에 나와 있는 표는 뭐냐? 자, 이거는 경과비율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고 발생일이 속한 각각의 월에 따라 지금 자, 옆에 있는 경과비율을 적용해서 우리는 경작불능보험금 조사료용벼의 경작불능보험금 구할 때 곱해준다 이렇게 지금 설명드렸어요. 지금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거 조사료용벼죠. 조사료용벼의 경과비율은 5월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80% 적용할 거야. 자, 그리고 6월에 사고가 발생했으면은 85%예요. 그리고 7월에 사고가 발생했으면은 경과비율은 90%, 그리고 8월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100% 경과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과비율은 100%로 적용한다. 자, 여기 있는 경과비율은 필수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번 보시면은, 자, 이러한 경작불능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때가 있어요. 언제 지급이 거절되냐? 자, 우리 경작불능 같은 경우에는 경작이 불능하다. 자, 그래서 보험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산지폐기하라 그랬죠. 자, 근데 이렇게 산지폐기를 하지 않았어요.
또는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게 된 것이 확인되지 않았으면은 이러한 경작불능보험금 지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계약 언제 소멸해요? 마찬가지로 불능이죠. 자, 경작이 어려워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계약이 소멸돼요. 그리고 앞에서 본 이양직파불능보험금이랑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경작불능보험금 지급했어요. 그러면은 환급보험료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아래 보시면 이제 경작불능 대상 농지가 어떻게 되냐. 자, 좌측 사진은 제왕이 붕괴됐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토사가 유입됐어요. 아, 누가 봐도 여기서는 더 이상 경작이 어렵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자, 요러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나 경작불능 보험금 주세요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겠죠. 자, 식물재 피해율이 65% 이상이냐? 아, 이상이다. 자, 이러한 케이스에는 이제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했냐? 아, 그래서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했다. 이게 확인이 되면은 경작불능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자, 이러한 방법으로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보험계약이 소멸된다고 했죠. 자, 언제 소멸돼요? 손해배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농지에 대한 보험계약은 소멸된다. 자, 그리고 경작이 불능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에 환급보험료 없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하나 더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 주세요 라고까지 신청을 했는데 경작불능보험금이 지급이 거절될 수가 있죠. 자, 언제 그러냐? 자, 계약자가 신청을 했는데 산지 폐기를 하지 않았어요. 또는 시장으로 유통됐어. 자, 이런 게 확인된 경우에는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안 된다. 여기까지 묶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수확감소보험금 어떻게 산정하냐. 자, 여기서는 조사료용표 제외 나머지 품목만 지금 해당하는 거죠. 자, 나머지 품목 뭐예요? 벼,밀, 보리, 귀리 한번 써볼게요. 조사료용표 제외면은 자, 벼랑 밀이랑 보리랑 귀리 요 네 가지 품목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구나. 먼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수확감소보험금 언제 지급이 되냐.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자,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수확 감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험금 구하는 공식 그동안 우리 많이 살펴본 내용이에요. 자, 지급보험금 구하는 공식 아래 박스에 나와 있는데요. 지급보험금은 가피자 공식입니다.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보험금은 가피자로 지금 지급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피해율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피해율은 기본 공식이죠.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눈 평수 및 평으로 지금 우리는 피해율을 산출을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피해율을 구할 때 여기에서의 평년 수확량은 지금 어떤 자료를 쓰냐? 아래 1번에 그 내용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평년 수확량은 과거에 조사한 내용 또는 해당 농지의 식재 내용이나 현황 그리고 경작 상황 등에 따라 정한 수확량을 활용해서 산정하고요. 자, 그리고 2번 보시면은 자기부담 비율, 이거는 보험 가입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자기부담 비율로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 없으시고요. 자, 근데 아래 나번 보시면은 이러한 수확 감소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또 있네요. 자, 벼 품목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 언제 이런 수확 감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냐? 자, 먼저 1번 보시자면은 경작불능보험금이나 수확불능보험금 규정에 따라서 이러한 보험금 두 가지를 지급했어요. 자, 그래서 계약이 소멸됐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수확감소보험금 지급하지 않는다. 자, 지금 살펴본 이 내용, 용어가 어렵게 보이지만 생각해보시면 당연한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내용 살펴볼 때 이렇게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 계약이 소멸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수확불능보험금 잠시 뒤에 살펴볼 건데요. 수확불능보험금도 경작불능보험금이랑 마찬가지로
아니고 수확이 불능해서 지금 보험금을 지급을 한 거죠. 자, 이 케이스에도 이 수확 불능 보험금이 지급이 되면은 손해배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농지 자체의 보험 계약이 소멸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계약자가 이러한 경작 불능 보험금을 받았어요. 또는 수확 불능 보험금을 받았어요. 이래가지고 계약이 소멸된 때는 당연히 수확 감소 보험금 지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2번 보시면은 이제 경작불능 보험금의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한 재해로 식물지 피율이 65% 이상이에요. 이러면은 수확 불능 보험금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뭔 내용이냐? 자, 요 내용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은, 자, 벼 같은 케이스에는 이제 식물재 비율이 65% 이상이다. 그러면은 경작 불능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구나. 요렇게 이번의 문구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다음 5번 보시면 이제 우리 이 논작물의 보험금 산정하는 마지막 내용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벼 품목에만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보험금의 이름은 수확 불능 보험금이다. 먼저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러한 수확 불능 보험금은 왜 지급하냐?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자, 보험의 목적인 벼 재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졌는데요. 자, 그리고 분질미의 경우에는 70% 미만으로 재현율이 떨어져서 정상 벼로서 출하가 불가능하게 되고 또 추가적으로 계약자가 나 수확 불능 보험금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이러한 케이스에 산정된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우리는 수확 불능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마찬가지로 자기 부담 비율별 수확 불능 보험금표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아까 앞에서 경작 불능 보험금 살펴볼 때 지금 이렇게 비슷한 표를 봤죠. 자, 마찬가지로 이 수확 불능 보험금 구하는 이 일정 비율을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자, 앞에서 본 거랑 숫자가 다르다. 먼저 확인 가능하시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은 우리 앞에서 본 경작 불능 보험금에서의 일정 비율, 경작 불능 보험금의 일정 비율에서 일정 값을 더한 값인데요. 자, 여기다가 15%를 더한 값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아까 앞에서 경작 불능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 비율이 10%예요. 자, 그런 경우 어떻게 됐어요? 100-10을 2로 나눈 거니까 45%가 됐죠. 자, 이거는 아까 앞에서 본 경작 불능 보험금에서의 일정 비율이었어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수확 불능 보험금이죠. 자, 요 값에다가 제가 방금 15%를 더하라고 했어요. 45에서 15를 더하면은 60% 되는 거 알 수 있는데요. 확인, 아, 맞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수치들 60, 57, 55, 50, 45. 자, 얘네들은 전부 경작 불능 보험금에 나와 있는 일정 비율의 15%를 더한 값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수확 불능 보험금은 왜 경작 불능 보험금에 15%를 더 더했냐? 자,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경작 불능이 아니고 수확 불능이죠. 그래서 계약자가 이 농지에 더 투자한 시간이 더 긴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정 비율이 경작 불능과 비교했을 때 이 수확 불능은 15%를 더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 나번 보시면 이제 지급 거절 사유 나와 있어요. 언제 이러한 수확 불능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냐? 자, 1번 보시자면은 경작 불능 보험금의 보험 기간에 발생한 재해로 식물재 피해율이 65% 이상이에요. 자, 분질미의 경우에는 60% 이상인 경우에는 수확 불능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자, 아까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랑 연결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벼의 경우에는 식물재 피해율이 65% 이상인 경우에는 경작불능보험금을 받아라. 지금 그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2번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산지 폐기를 하거나 시장으로 유통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자, 산지 폐기랑 이제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게 된 것, 요 두 가지가 확인이 안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보험사에서는 수확 불능보험금 지급하지 않을래.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지 폐기하거나 시장으로 유통하지 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리고 보험계약 언제 소멸하냐? 마찬가지로 수학 불능보험금이죠. 수학이 어려워서 보험금을 지금 지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해당 농지의 보험계약이 소멸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학 불능보험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멸된 경우 이 수학 불능보험금을 지급해서 이 계약이 소멸된 케이스에는 환급할 보험료, 환급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구나. 자, 여기까지 묶어서 같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논작물의 보험금 구하는 공식, 보험금 어떻게 산정하냐, 그리고 보험금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냐, 지금 그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벼 품목에는 해당하는 보험금이 많았습니다. 2항 직파불능보험금, 제2항 재직파보험금, 자, 그리고 경작불능보험금, 수학 감소보험금, 수학 불능보험금 다 살펴봤고요. 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일단 각각의 보험금에 보험금 구하는 공식 아주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언제 지금 지급하냐? 예를 들면은 농지 전체를 이양 직파하지 못하냐?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냐? 식물재 피해율이 65% 이상이냐? 지금 각각 보험금마다 이렇게 지급 사유가 달랐어요. 자, 제가 중요하다고 아까 이렇게 형광펜 밑줄 친 포인트 위주로 잡으셔가지고 각각의 보험금 정리하셔서 내용 암기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수치를 암기하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개정되었어요 설명드린 거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양 직파불능보험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10%였는데 우리 올해 이 기본서가 개정되면서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15%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소소하게 개정된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그 부분은 무조건 포인트 잡으셔가지고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 논작물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밭작물의 손해평가는 어떻게 하냐, 그리고 밭작물은 어떻게 보험금을 산정하냐, 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